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제3장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시설공사업 법령은 이제 전반적으로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주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 첫 번째 단원인 소방시설 공사업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제 1장과 2장에서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암기할 부분이 많고, 이제 3장과 4장은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2번에 그 소방공사업법 2조에 소방시설업이 나오죠. 여기서 소방시설업의 종류를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시험이 잘 나와요.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자, 총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소방시설 설계업이에요. 소방시설 설계업. 자, 소방시설 설계업. 두 번째가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그 다음 세 번째가 소방시설 감리업. 그죠? 감리업. 감독하는 거예요. 감리업. 네 번째가 이제 방염 처리업. 자, 이렇게 4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계업, 그 다음에 공사업, 그 다음에 감리업, 그리고 방염처리업. 그래서 설공감방. 알겠죠? 설공감방.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감리업, 방염처리업. 이 4가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그 각각의 그 설계업이나 공사업이나 감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물어볼 때도 있기 때문에 내용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내용까지. 자, 그 다음에 제3번에 공사업법 4조에 보시면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다. 누구한테 등록을 하냐면 바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이 나오는데,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 기준. 이 등록 기준도 3가지. 등록 기준, 자, 3가지를 또 기억을 또 해두셔야 돼요. 바로 등록을 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제일 중요한 돈.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자본? 첫 번째, 자본이 있어야 돼요, 자본. 자본금. 그런데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이 있어요.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 평가액. 자, 그리고 사람, 그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 인력. 자, 기술 인력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방시설업에. 여기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4번째,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 그죠? 공사업법 5조의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네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러한 것들이 소방시설업의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등록 결격사유. 자, 다음 6번에 공사업법 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어떤 내용을 기억하시냐면은 지위승계, 그러니까 넘겨받는 거예요. 자, 지위승계를 할 때는 등록이 아니라 신고예요, 신고. 자, 신고. 자, 누구한테 신고를 하냐?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는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뭐 할 때? 지위를 승계받을 때. 그 승계받은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공사업법 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에서, 자, 첫 번째,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 등록증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단으로. 그 다음에 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바로 첫 번째는 지위를 승계한 경우. 두 번째,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 자, 다음 8번에 공사업법 구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등록 취소는 세 가지 경우가 있고 영업 정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5가지, 25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다 암기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했어요. 중점적으로. 바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는 거.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한 2가지 정도만 중점적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2번에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에도 영업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암기를 해두세요.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에 공사업법 13조에 보시면 착공신고. 자, 착공신고는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공신고에, 자,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하냐? 자, 착공신고. 공사를 시작하겠다.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겁니다. 착공신고 대장. 그 다음에 12번에 공사업법 14조에는 완공검사. 자, 완공검사.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검사. 자, 완공됐다 검사해야 되는데 완공검사도 자, 누구한테 신고를 하냐? 바로 똑같아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완공검사. 자, 그때 밑에 보시면 부분 완공검사라는 게 나오죠? 이 부분 완공검사의 정의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부분 완공검사라는 게 뭐냐?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자, 이런 소방 건물, 소방시설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완공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자, 완공이 돼서 전체가 완공이 되기 전에 자,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완공검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 완공검사라는 거. 그죠? 꼭 이 정의를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다음 13번에 공사업법 15조에 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이죠. 하자보수. 자, 1번에 보시면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바로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일 이내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릴 수 있는 사항 3가지가 나오죠. 요 3가지도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자, 그 다음에 14번에 공사업법 16조는 이제 감리. 자, 공사 감리에 대한 내용으로. 자, 첫 번째, 소방공사 감리업의 업무 수행,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9가지가. 그 9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한 것만. 자, 1번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그 다음에 5번에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 안전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 이게 바로 감리자의 근본적인 업무가 되는 거죠. 그죠? 지도 감독하는. 그리고 6번째,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그리고 9번째에 보시면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이러한 그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감리업자가.
자, 그 다음에 16번에 공사업법 19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바로 1번의 내용, 1번 내용을 좀 보세요.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사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한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뭐 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18번에 공사업법 22조에 자,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그러니까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청 업체에게 이렇게 업무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중요한 거 뭐냐? 하도급 횟수예요. 하도급 횟수. 하도급의 횟수는 몇 번? 단 한 번. 한 번까지만 하도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예, 두 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도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19번에 공사업법 23조에 보시면 도급계약의 해지. 자, 도급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소방시설업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에 그 하도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하도급을 폐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에서는 이 30일을 좀 기억하세요. 30일.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뭐 20일, 10일 아니에요.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20번에 공사업법 24조에 공사업자의 감리의 제한. 자, 감리에 지금 제한이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자,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자, 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1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공사하고 내가 검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기업 집단의 관계인 경우.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의 집단, 하나의 집단에서 이 사람이 공사를 하고 같은 집단인데 이 사람이 검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 그죠? 임직원 관계도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시공과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거.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2번에 공사업법 26조는 시공 능력 평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먼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해서 공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시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시공 능력 평가를 해서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소방청장이라는 거. 이걸 기억 좀 해주세요. 소방청장. 자, 다음 23번의 공사업법 27조에 이 내용 보시면 자, 첫 번째, 소방기술자의 의무의 의무. 소방기술자의 의무. 첫 번째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과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빌려주면은. 그 다음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이거 뭐냐면 투잡. 그러니까 투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종의 업체에 그 이중으로 취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낮에는 소방 공사업을 하고 밤에는 뭐 알바를 한다. 이런 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업종인 경우에는 두 개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같은 동종의 업체에서는 두 곳에 취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에 공사업법 32조는 청문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을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 또는 소방기술인정 자격 취소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뭐를 한다? 반드시 청문을 여는 거예요. 청문을 실시한다는 거죠. 언제 하냐? 영업정지 처분, 뭐 영업 취소 아니면 자격 취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청문. 자, 그 다음에 28번에 공사업법 33조에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여기에서도 좀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업무 중에서 실무교육. 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냐? 바로 실무교육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내용만 암기를 해두세요. 소방청장이 정한다라는 거. 자, 다음 29번에 공사업법 34조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서류를 발급받는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수수료 몇백 원 내잖아요. 그죠? 그러한 수수료의 발급 대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는 자. 그러니까 이 분실해서 재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를 하려는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수수료를. 그 다음에 30번에 이제 30번 벌칙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것도 벌칙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교재를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공사업법 35조와 36조 그리고 40조에 해당하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공사업법 35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딱 한 가지네요. 한 가지. 어떤 경우냐면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무단으로 영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거죠.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공사업법 36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에 나왔었던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3번에 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이러한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사업법 40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도 한 가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4번에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자,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벌칙금 같은 경우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눈으로.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 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바로 부분 완공 검사라고 했죠? 2번에 부분 완공 검사입니다. 자, 2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 처분은 바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되죠. 등록 취소 4번. 다음 3번.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3번, 1, 3, 4번은 해당이 되는데 2번에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자 3년이 지난 사람.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그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다음 4번. 소방시설 공사업의 등록 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의 자본금, 3번의 기술 인력, 4번의 개인으로서 자산 평가에 그런데 1번의 공사 도급 실적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답은 1번. 다음 5번. 소방공사 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바로 1번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답은 1번. 다음 6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아까 네 가지 있었죠. 네 가지. 1번에 소방시설 설계업,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 그 다음 소방시설 감리업. 근데 4번에 소방시설 점검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7번. 소방시설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완공검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받는 거죠. 3번. 그 다음 8번.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에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맞죠? 3번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맞고요. 4번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자, 4번도 맞네요. 그런데 1번에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통지사항이 아니죠. 1번. 다음 9번.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뭐 하냐? 바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에 착공신고를 한다. 자, 답 10번. 자, 다음 중 소방시설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1번인데 1번 내용 볼게요.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자, 1번 맞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동시에 동일인이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에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가 없다? 승계할 수가 있죠. 4번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하나여 다른 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아니,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이라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 다음 11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 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바로 3일 이내에 알려야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12번.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에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조치해야 될 사항이 뭐냐? 바로 1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포환을 요구해야 된다.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4번에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을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바로 2번에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 15번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지위 승계를 신고를 합니다. 다음 16번에 소방공사 감리업의 업무 수행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보기를 쭉 보시면 2, 3, 4번은 해당이 되는데 1번에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은 하지 않는 거죠. 공사 중인 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성능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다음 17번.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의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바로 3번에 소방청장이 정한다라고 했죠. 답은 3번 소방청장. 다음 18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1번에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된 경우 맞죠? 2번에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도 맞죠? 3번에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맞네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일 이상이 아니라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답은 4번. 다음 19번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해야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청문을 실시한다라고 했죠? 답은 1번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 20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바로 자 2, 3, 4번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되는데 1번에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네요. 답은 1번. 자 다음 21번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이게 한 가지였죠.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22번.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소방시설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평가한다? 바로 소방청장이 한다라고 했죠. 답은 4번에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들은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